자, 12월 28일 비트코인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 현재 16,60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 자, 비트코인이 어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조금 해줬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여기에서 뭐 이제 추세선 이탈을 했다라는 건 단기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물론 여기가 한 1.5%, 2%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겠죠. 단기적인 입장이라서. 하지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또 넓은 그림에서도 여기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정말 15K, 16K까지도 훅 떨어질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 가격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미국 채권 10년물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서 움직이는 방법, 그리고 어제 포지션들 매매를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근거로 우리가 또 수익을 내는 건지,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지금 시장이 어떤 부분이 비트코인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어센딩의 모습이 보인다. 라인 이탈 시에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15분 봉, 1시간 봉, 15분 봉 이렇게 짧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 한 달 동안의 어센딩 트라이앵글의 그림이 조금 완성이 되고 있었는 그림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5시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5시에는 여기 이탈을 안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추세선 이탈을 했죠. 지금 차트를 확인해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추세선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여기 라인 이탈 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추세선 이탈을 하고 말아 올리는 그림이 없었어요. 자,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움직였거든요. 자, 27일입니다. 저녁 11시 40분경에 16773 숏 포지션 진입을 한다. 나스닥 개장을 하고, 자, 현재 나스닥의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가로 조금 담아볼까 한다라고 해서 숏 포지션 16773에 소액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는 16620에 정리를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곳이 지지 구간이라서 그래서 여기에서 숏 포지션 이제 정리를 1차적으로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말했던 것처럼 일단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16620에 숏 포지션 정리한다라는 거 1차적으로 정리를 했고, 수익도 회원분들 수익 확보를 했는데, 자, 말했던 것처럼 지지 구간이라서, 자,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기에서 여기거든요. 16620이거든요. 먼저 1차로 정리했던 구간이, 자, 여기에서 숏 포지션 진입을 해서 들어왔어요. 여기에서 들어왔고, 여기에서 정리를 했는데,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 올렸어요. 결국은 지금 여기보다 더 내리긴 했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찍고 이렇게 쭉 올라가 버리면은 수익 확보가 안 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수익을 40%까지라도 낼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욕심부리고 안 팔다 보면은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자, 여기에서 팔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말했던 것처럼 지지 구간이라고 했죠. 지지 구간을 뚫으면은 추가적으로 강하게 하락을 할 수가 있는 분면이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투자 습관이 다른 겁니다. 여기에서 이거 지지 구간인데 이거 뚫으면 확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기다려서 욕심을 부리는 분이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수익을 크게 먹겠죠. 하지만 저의 방식은 이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리를 해줬어요. 그 다음 뭘 했냐면 1차로 수익 확보하고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1차 수익 확보 이후에 약간의 반등해서 다시 한번 숏 추가를 진입한다. 새벽 3시경이었습니다. 포지션 정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반등이 살짝 왔을 때 다시 한번 숏 진입을 해서 숏 매도 예약까지 알려드렸어요. 짧게 16616에 매도를 예약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수익 낸 게 16616 23%거든요 제가 하는 방식은 이거예요. 여기가 지지 라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반등 줬어요. 그럼 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숏을 진입을 했습니다. 숏 진입해서 여기에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의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말했던 것처럼 한 번에 100%, 한 번에 200% 수익 내는 거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범위가 와야 됩니다. 기회가 확실하게 잘 따라줘야 되고. 하지만 40%, 20%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쌓아 나가다 보면은 이걸 합치면은 복리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하기도 안전하겠죠. 왜냐하면 짧게 수익을 무조건 확보를 해놓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저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매매는 여기에서 말했던 이 이탈하는 걸 보고 숏 포지션 들어가서 1차 수익 확보하고 우리 회원들 수익이고요. 그 다음에 2차로 다시 한번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 진입한 숏 회원분들 수요일이죠. 다 수익을 확보하는 이런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월 30일 날 마감을 할 겁니다. 선물거래 정회원방이랑 일반 현물 메인 정회원방도 경제 시황 분석을 해주는 그 방도 30일 날 마감을 할 거니까 영상의 아랫부분 링크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저희 계속해서 지금 수익 내고 있거든요.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모든 분들이 영상을 제 걸 볼 겁니다. 회원분들도 볼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매매해서 수익이 안 났는데 이렇게 올릴 수가 없겠죠. 회원 실제 수익 인증을 제가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거의 승률은 90% 정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매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했던 것처럼 하락장에서만큼 또 수익 내는 방법이 있고, 현물 하시는 분들 선물 안 하셔도 됩니다. 현물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숏 포지션 진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떨어졌을 때 단타로 반등 줄 수 있는 자리를 잡아서 거기에서 현물 단타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락장에서 돈 버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줄 때 먹고 빨리 수익 확보하고. 왜냐면 말했던 것처럼 차트가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라고 합시다. 이걸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 본전 자리 못 찾습니다. 근데 말했던 것처럼 줄 때 먹고 여기에서 수익 내고 떨어지면은 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되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 나스닥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국채금리가 상승이 조금 기술주의 압박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년 만기 국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어요. 이 만기 국채금리가 높아진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국채금리가 높아지면은 어디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까요? 안전자산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금리가 이렇게 높아진다라는 거는 거기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게 좋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국채금리 우리가 살펴보면 이게 10년물 채권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국채금리가 이렇게 높아진다라고 해버리면은 이게 만약에 진짜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 거라면 여기에서 계속해서 더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압력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있잖아요. 금리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서 안전하게 수익을 먹으면 돼요. 여기에선 누가 보증을 해주냐?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점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채권 금리가 높아질수록 우리한테는 그냥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채권 금리가 높아졌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게 이어지면은 우리에게도 압박이 되겠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추세선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버텨주고 있는데 만약 여기 이제 깨져버린다? 그럼 비트코인도 같이 동반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제도 좀 거의 버텼는 수준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바닥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 여기에서 지지 못하고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겠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팁을 좀 알려드리면은 테슬라 상하이 공장 연말 9일간 생산 중단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수요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제 테슬라가 11% 그리고 엔비디아도 7%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를 좀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나스닥에서 대형주들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스닥에서 이제 대형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빅테크 기업들, 뭐 애플, 아마존 이런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큰 기업들의 악재들이 터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주가가 하락을 함으로 인해서 나스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업체들이 실적 발표를 할 때 우리가 찾아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 뭐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와서 저번에 아마존 빔이라고 해서 한번 크게 쏜 적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은 우리가 관심 있게 뉴스를 찾아보고, 이런 뉴스들 보시면 27일 4시예요. 새벽 4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불안감 느끼고 오늘 테슬라 주가 좀 힘들 수도 있겠네. 그럼 나스닥도 분위기가 안 좋을 수 있겠네.
그럼 비트코인에게도 영향이 있겠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건 아니겠죠.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말했던 국채 금리 상승도 있을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종합을 해서 오늘은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저희 채팅방 보면은 나스닥이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조금 더 높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나스닥은 떨어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가격만 이렇게 버텨주고 있다. 근데 결국은 나중에 지지 구간들을 못 버틴다면 이런 구간들이 깨져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게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추세선 이탈했을 때도 이 구간 회복을 못하네? 그러면 여기에서 숏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보고 있던 평균적인 가격이 여기인데 여기까지 내려왔다. 내려왔으니까 롱이겠네?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내려왔을 때 지지 구간이고 여기에서 반등을 줄 수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건데 평균 가격이 여기인데 조금 내려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롱을 잡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말했던 것처럼 한번 추세를 우리가 살펴보고 큰 그림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조금 하락을 했는데 이제 큰 틀에서 살펴보면은 자 이거 주봉 캔들인데요. 주봉이 여기에서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그림이 아니라 지금 밑으로 또 다시 빠지고 있는 그림 나오거든요. 이제 주봉 마감은 1월 2일 날 되는데 만약 1월 2일 안에 여기를 올리지 못한다. 여기에서 한 17K까지라도 올리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그림이 안 나온다. 여기에서 뭐 16K, 16.8, 16.9까지라도 올려주면 좋을 건데 그런 그림이 안 나온다라고 여기까지라도 회복을 못 해준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17K까지라도 회복을 못 해준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주봉 캔들이 여기 아래까지 꼬리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어디까지 가느냐 16K 초반까지도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주봉 캔들로 보면은 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꼬리 부분들 이런 구간들까지도 다음에 도달할 수 있는 타깃이 된다. 그리고 우리 매물대 한번 살펴볼까요? 매물대 보면은 자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의 매물대 좀 넓게 확인을 해보면 아래 받쳐주는 구간이 없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의미 있는 구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매물대도 지금 형성이 안 돼 있고 그 다음 매물대 형성 좀 되어 있는 게 이제 12K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했던 매수 구간들 잡아드렸잖아요. 그런 거를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우리가 한번 VPVR 넣어주면은 매물대 넣어주면은 이 구간들 그나마 이제 좀 지지를 해줄 수 있겠다라는 구간들 잡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매수 구간들이. 그리고 이전에도 자 보시면 의미를 여기 이전에 여기 고점을 찍었던 이 라인 하나 잡아주고 그리고 그 밑에서 지금 저항으로 계속해서 사용을 했던 이 구간 하나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 구간으로 받쳐주는 구간 하나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잡아주면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떨어져야 된다고 저는 계속 지금 현물 매집하신 분들한테 죄송한 말이지만 더 떨어져야 된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말했던 강한 반등으로 치고 올라와주는 이런 그림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하락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준비를 하시고 오늘 당장 조금 또 회복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또 회복을 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오르는 건가? 라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넓은 그림으로 큰 그림을 계획을 짜놓고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 말했던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들 솔직히 여기에서는 포지션 공유를 못 해드립니다. 어제 자기 전에도 저는 항상 예약을 어디에 한다, 롱매수 어디에 한다 이런 것도 알려드리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선물 정회원방 문의 주시고 말했던 것처럼 선물 정회원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메인 정회원방 이 정회원방은 말했던 전체적인 경제 시황을 여러분들이 투자라는 걸 배울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영상으로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